여러분 인생 2막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내지는 퇴직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 그 동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꼭 퇴직해서도 일을 해야 되냐, 좀 놀면 안 되냐, 쉬면 안 되냐. 본인 성향하고 되게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객관화 시켰을 때 쉬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 맞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는 저희 적성 뭐 이런 거는 또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하루 정도 집에서 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이게 막 2, 3일을 집에서 온전히 쉬어라, 이거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저랑은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정말 푹 쉬는 휴식은 하루로 충분하다, 이게 제가 인지한 저의 그 컨디션인 거죠. 뭐 퇴직하신 분들이나 현직에서 떠나신 분들이나 뭐 사업을 중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후회하시는 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일을 할 때 너무 거기에 올인을 해서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을 가장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스트레스나 큰 데미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모든 걸 스탑하고 외부인들 안 만나고 저는 기도나 명상 이쪽으로 되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고, 뭐가 잘못됐고,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되게 어렵고 힘들 때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저에 대한 판단력이 되게 달라지고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울 모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울 모드에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안 거예요. 제가 정신이나 마음은 고요하다,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몸에서는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에 집중하다가 건강을 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라남도에서 서울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교수님을 모시고 원훈의 사업체를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면서 스케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언제 쉬냐? 일주일에 하루 오전만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몸이 상하신다. 예전에는 제가 제 건강을 너무 자부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3, 4시간 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도 끄떡이 없어가지고 나는 정말 천성적으로 너무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 번에 훅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한 번에 훅 가서 6개월을 엄청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그 몸의 사이클을 좀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2의 커리어, 그러니까 인생 2막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현금 흐름 체계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후회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인생 2막 준비가 잘 됐으면 현금 흐름이 막히진 않는 거죠, 사실. 뭐 특별하게 뭐 투자나 뭐 이런 거에 재능과 지식이 있어서 잡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고서는 인생 2막, 제2의 커리어가 준비가 되어야지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는 거죠. 저는 또 그런 거를 봤어요. 어떤 분이 현금이 뜻하지 않게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도 모르시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주식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어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사라고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을 잘 잡고 샀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샀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지금 300이 오른 상태래요. 빨리 빼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안 빼시는 거예요. 300이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만족을 못 하시고 안 빼시는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300이 400 됐다고, 너무 기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만 더 보고 이따 빼겠다고. 그래서 제가 욕심 너무 많이 내시면 지금 너무 상승장이어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거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빼시고 공부하시고 다시 들어가셔라,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면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증권거래소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주식을 샀대요. 저는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었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어플 깔아서 하는데, 그분은 그걸 몰라서 거기를 가서 하셨대요. 그런데 주식을 겁도 없이 몇 천을 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공부를 하시고 온라인 제가 어플을 깔아드리겠다 했더니 그거는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시고 다시 들어가셔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커리어, 제2의 잡이 너무 안정적이신 분이에요. 뭐 나이 제한 없이 쉽게 말하면 뭐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그 직업의 구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또 시스템을 만드는 분이 있구나 막 이런 거를 저는 또 배운 거죠. 저희 공무원 생활은 그냥 월급을 받는 거지 이 밖이 어떻게 변하고 다변화되는 거 무감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가실 수도 있구나 이걸 제가 또 배운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몇천을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 무서워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딱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몇천을 다 날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분이 또 알겠다 그럼 공부해서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형은 뭐 연금, 이자 이런 게 월세 뭐 이런 게 좀 안정형에 속하겠죠. 성장형은 강의나 컨설팅, 프로젝트 이런 걸 하는 게 성장형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형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장형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연세를 드셔도 젊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어떤 전문 분야 하나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애정형은 출판이나 채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살롱, 뭐 북살롱 이런 걸 운영하시는 게 애정형이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 애정형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도 찍고 이 유튜브는 저의 애정형인데 제가 이걸로 무슨 수익을 만들고 뭐 이러는 건 아니죠. 제가 너무 희한한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제가 채널명을 5060 행복지기 그레이에서 제가 골든 그레이 상담 코칭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바꾸고 나서 검색 수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이 채널명하고 이 태그명을 고정된 태그명을 바꾸면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거의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바꿀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책은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독서 모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겼던 제 마음의 변화는 노인 상담이나 노인 코칭 쪽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다시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료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게 무슨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정형 파이프라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독서 모임을 계속하는 것도 제가 이 다음에 훗날 퇴직해서 저는 이렇게 북살롱 같은 거를 소수 정예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은 또 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게 관계, 취미, 일상의 루틴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일상 루틴은 저희 정도의 연배가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하고 점심에는 뭐를 하고 저녁에는 뭐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고정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의 루틴이나 취미의 루틴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루틴을 만들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취미의 루틴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헬스. 근데 저희 연배가 되면은 이제 근육이 빠지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땡기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트레이닝 센터를 가봤어요. 새벽 예배 갔다가 헬스 센터로 바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새벽에 갔더니 거의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예요. 너무 재밌죠?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제가 딱 갔는데 첫날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분위기지?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도 막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다 제가 갈 때마다 막 저한테 인사를 하시고 저도 인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헬스를 1년치를 끊어놓고 제대로 다닌 적이 없었어요. 막 한 달 이상 다녀보지 않고 1년치 회비를 여러 번 날렸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 번 날려봤는데 제가 한 달을 올출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올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한 달을 해보고 아 이거는 1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년 회원권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가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살을 빼겠다는 것보다 근육 제가 엄청 아팠을 때 근육이 한꺼번에 쫙 빠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러면서 막 이 목의 주름도 그때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살이 급속도로 빠지고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면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겨서 그때 이 얼굴에 또 주름이 그때 많이 생겼고 이 목주름이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때 안 거죠. 그래서 취미는 어찌 보면 저한테는 그 헬스랑 매주 한 번씩은 풋살을 하거든요. 저는 풋살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풋살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림도 그려요. 그 어반 스케치도 가끔 하는데 이 네 개가 저한테는 고정돼 있는 취미고 실내 골프 가끔 치고 뭐 이런 거는 비고정 취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에 대한 루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퇴직 후 연세 드시고 그때는 이 관계에 대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불필요한 관계가 많으면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긍정 에너지를 주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대한 루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교회에서 만나는 목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목장 활동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또 교회에서 만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너무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부하면서 만난 인연들 또 이분들도 너무 큰 저한테 소중한 인연이고 또 운동하면서 만난 분들 그분들도 저한테 너무 큰 좋은 에너지가 되고 또 독서하면서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좋은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안 좋은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거. 왜냐면 그 잘못 만난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이 확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가까이 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명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굳이 가까이 두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하고서 후회하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건강, 관계, 도전이래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 개를 가장 큰 축으로 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시면 정말 저는 골든 그레이가 될 것 같아요. 이 골든 그레이는 무슨 뜻이냐면 황금 중년이라고 제가 그냥 명명한 거예요. 전 정말 골든 그레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